예, 오늘 드디어 6강이네요. 그죠?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강의들은 주로 이제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북한 학계와의 어떤 역사적 쟁점을 갖고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별책부록 같은, 북한이 해방 이후에 민족음악, 우리로 말하면 전통음악, 국악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개성시키고 발전시켰는가 하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문예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게 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음악이라고 했는데요. 북은 이제 민족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국악이라고 합니다. 국악. 예. 음악에도 민족성이 있다. 그 민족성을 고수하고 지켜나가고 개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요한 국책 사업으로 음악의 민족성들을 개성 발전시켜오는 사업들을 했는데, 음악의 민족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북에서는 민족음악을 개성 발전시키는 과정들을 주로 민요를 기존에 있었던 일제로부터 이렇게 단절되었던 민족음악을 민요를 발굴하고 재정리하고 이것을 이북 사회의 어떤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재창작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전통 악기, 민족 악기들을 개량하는 작업들을 60년대 말부터 쭉 진행해 왔는데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혁명 가극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북에서 이제 혁명 가극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초창기에 그 판소리를 계승한 창극을 민족 가극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 하고, 그다음 제가 꿈꾸는 남북 예술 교류를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동영상으로 실제 음악을 듣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음악 감상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족 음악, 국악.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요즘 K-팝 스타들이 세계를 평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BTS가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데, 음악에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럼 BTS는 뭐냐? BTS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보다 미국 음악을 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세계에 이렇게 먹히는 거죠. 한국의 민족 음악으로 세계를 평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악의 민족성이 있는 이유는 민족이 만들어지고 고유한 어떤 민족적 특성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음악이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 고유한 특성에는 주로 이제 음악이 반영되는 것이 언어가 있습니다. 말의 어떤 고전화, 빠르기나 그다음에 말의 부드러움, 딱딱함 이런 것들이 언어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되고, 그것이 음악에 반영이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에 기후지리적 특성 이런 게 반영이 됩니다. 광활한 대지에 사는 사람들은 고주파를 내야 되겠죠. 고주파를 내야 됩니다. 몽골 이런 데 밥 먹으라고 부르려면은 엄청난 고주파로 불러야 저 멀리 초원에 있는 아들이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악지대, 바다, 이런, 그다음에 농경사회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자연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노동 방식도 또 다 달라집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어떤 집단 노동 이런 거 많이 할 거고, 어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죠? 목축, 방목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민요들이 특성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도 민요라는 게 있고, 경기도와 서도 민요라는 게 있고, 동해안의 민요가 다 다릅니다. 특성이. 이 기후지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남도는 좀 약간 탁하고 기교를 많이 넣는 전라도 쪽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서도라고 하는 평안도, 황해도 이런 쪽은 아주 부드러운 유순한 민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동해안 이런 데는 아주 센 민요가 많아요. 날 좀 보소.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도 다르듯이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나라의 어떤 기후 환경적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면 음악에도 다른, 아메리카의 음악이 다르고 아프리카의 음악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아까 노동생활을 얘기했는데 어떤 공동체 활동을 위주로 하는지,
너른 곳에서 개별이 띄엄띄엄 사는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 그 나라의 어떤 사회적 환경, 생활 감정, 정말 이게 뭐 짓눌려 가지고 어두운 정서가 있을 수도 있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은 밑에 있는 사회제도의 영향도 고스란히 음악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다. 민족성이 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음악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개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아주 주요한 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음악의 역사는 아주 유구합니다. 예. 고조선부터 예, 음악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공무도화가 아십니까? 공무도화. 예.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뭐 물을 건너셨네. 뭐. 뭐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저님을 어찌 알고 뭐 이런 거죠. 네. 네 줄로 되어 있는 공무도화가가 진나라의 역사책에 남아 있습니다. 그 조선에 있는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조선에 살고 있는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돼 우리나라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조선 시대인데 아마 지역은 그 고조선과 중국의 당시 경계 정도 국경되는 요서 요동 지방 사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책에는 공후임이라고 돼 있고 우리는 주로 공무도화가라고 부르지만 북에서는 공후임이라고 이 노래를 칭합니다.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백수광부 흰머리의 미치광이 남자가 호리병 뭐 술병이겠죠. 들고 이제 물에 뛰어들면 아내가 그것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공무도화가라는 것을. 뱃사공인 광리자고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목격을 해서 이 장면을 고스란히 이제 이야기와 부른 노래까지 해서 아내 여옥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내 배 타고 나갔는데. 여옥이 공후가 뭐냐 하면 요 악기예요. 이거는 뭐 현대적으로 개량된 형식이고 이 당시의 수천 년 전의 공후라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형태였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노래를 듣고 가사를 듣고 여옥이 공후를 튕기면서 공무도화가를 부릅니다. 이게 공무도화가예요. 그래서 뭐 작사는 이 아내일 거고 작곡은 여옥이라는 광리자고 아내겠죠. 이게 그 당시 고조선 시대에도 한류처럼 이제 중국에 널리 퍼져나간 그 고조선 영토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중국의 사서에도 이제 남게 되는 그 과정을 놓고 보면 뭐냐면 이 공후라는 악기가 널리 퍼져 있었구나. 그죠? 고조선에. 그리고 이 노래가 전파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옮겨질 수 있는 어떤 음악적 역량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널리 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조선 시대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 우리 제천행사 이런 거 보면 부여에서는 제천행사를 할 때 기록에 보면 온종일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온종일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레퍼토리가 엄청 많구나. 혹은 뭐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면 후렴구를 따라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창작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뛰어나구나. 밤새도록 부르려면 그죠? 온종일. 우리 MT 갔을 때 옛날에 뭐 기타 치면서 노래 한 번 막 떼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레퍼토리가 과거에도 많았다. 예. 그럼 뭐 가야의 건국신화의 뭐 구지가라는 노래도 있고 이렇게 유구한 민족 음악은 개성이 되어서 조선 시대에서는 아주 다양한 음악들이 많습니다. 형태들이. 그래서 서양보다 우리가 아주 더 다양하게 음악 생활을 했어요. 조선 시대를 보면. 예. 그 서민들의 민중 음악도 있고요. 민요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궁중 음악과 같은 고급 문화도 있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요는 주로 노동요나 서정을 담은 민요들이 많았고 전문 음악패인 사당패도 있었고 도시의 서민들은 작가를 부르고 민간 악단도 있었고 남도에는 이제 뭐 서편제, 동편제 하면서 판소리가 나왔고 이것이 이제 2인극, 3인극으로 분화되면서 창극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농촌 지역에서는 풍물굿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터에 가면은 탈춤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구한 민족 음악의 역사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예, 이것이 맥이 36년 동안 끊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3.1 만세 운동 이후에 뭐 문화 통치 뭐 이런 것들 강하면서 말과 글을 못 쓰게 하고 특히 이제 우리의 음악, 민요 이런 것들을 못 부르게 했고 우리 민족 악기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음악이 가지는 어떤 민족성이나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요. 뭐 아시겠지만 그 뭐 7,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도 모여가지고 뭔가 뭐 탈춤을 한번 추고 마당극을 한번 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사회 비판을 하다가 집회로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도 농촌사회나 농경사회에서 뭐 공동체의 어떤 굿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염원이나 애완들 이런 것들을 모아 나가다가 이 집단성을 발휘해서 하나의 어떤 이렇게 일제를 뭐 규탄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흐름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일제는 일본 자본가 친일파들을 앞장세워서 연예 기획사들을 만듭니다. 그런 게 바로 그 당시에 협률사, 원각사 이런 겁니다. 극장 이런 걸 만들어서 일본의 어떤 예술이나 일본의 뭐 음악들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것들을 했고요. 풍물을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민족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농악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농악이란 말을 쓰지 말자. 대학교 때 풍물배 하면 농악이란 말을 쓰지 마. 풍물이라고 해.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농민들의 음악이기 때문에 뭐 농악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반감이 있는 거죠. 일본이 우리의 풍물, 굿을 이제 노각구, 능각구, 뭐 농악을 이렇게 농악이라고 칭하면서 이 풍물을 일할 때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할 때만 쓰게 했고 이 연주를 하는 것도 사전에 이제 허가를 받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음악의 맥이 한 30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끊기게 되었죠. 그러나 뭐 수천 년 살아왔기 때문에 이 30년은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민족음악의 맥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남에서는, 남한에서는 해방 이후에 민족음악을 어떻게 개성하려고 했었던가 놓고 보면은 이승만 정부 뭐 이럴 때, 박정희 정부 이럴 때 민족음악을 개성하려고 하는 그리고 현대적으로 뭔가 좀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주로 문화라는 것을 공보처, 문화공보부 뭐 이런 것들을 두면서 국정을 홍보하는 수단, 자기의 어떤 정권의 내용들을 알려나가는 수단으로 문화를 생각했고 그래서 민족 문화를 개성해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개성 발전시킬 건가 이런 차원에서의 문화 정책들은 사실 전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족 문화를 뭐 개성해야 된다는 명분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뭐 이렇게 하면서 특수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량을 그냥 보호하고 지원금을 주는 이런 것만 했죠.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전수를 받는 똑같이 전수를 받는 이런 전통 문화 정책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문화의 박제화 정책이다 막 이렇게 저희들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전쟁이 있고 계속 미군이 있으면서 이 남한의 어떤 음악들을 이제 이끌어갔던 주류적인 흐름들은 미군의 클럽에서 나온 음악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70년대, 80년대의 주도적인 작곡가나 혹은 가수나 이런 분들은 다 미팔군 클럽 출신들입니다. 뭐 조용필도 그렇고, 뭐 기록윤, 누구, 윤복희, 뭐 이런 분들 다 패티김 다 이제 미군 클럽에서 나오다 보니까 민족 음악이라는 어떤 특성을 살려 나가기보다는 미군들의 어떤 기호나 비위에 좀 잘 맞는 미군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락, 재즈, 뭐 디스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음악의 주류가 이어지고 민족 음악의 개성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문화
부흥운동을 하게 되죠. 탈패들이 만들어지고 풍물패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 문화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것을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들을 학생운동, 뭐 시민운동, 노동운동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운동들을 열심히 펼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좀 뭔가 본격적인 국가에서도 국악정책들을 좀 펴기는 시작은 합니다. 아직 우리 음악의 주류적인 흐름을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 속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크로스오버라고 할까요? 서양 음악과 전통 음악의 결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뭐 요즘 뭐 범 내려온다 뭐 이런 것들이 곽광을 받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북은 그다음에 뭐 이런 일제 이후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이남에서는 이제 뭐 민족 음악에 대한 개성의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는데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민족 음악은 우리 핏줄 속에 새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아시죠? 이 구호를 이제 풍물패들이 만들었어요. 응원단 앞에 맨 앞에 있는 깽가리를 들고 북을 치는 풍물패들이 붉은 악마 앞에서 만들었는데 이 장단이 소위 말하는 오방진가락이에요. 오방진가락. 덩기닥다 더덩기닥다 이런 오방진가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이 풍물장단인데 외국 사람들은 이걸 못 따라해요. 잘 못 따라해요. 그러니까 뭐 짜작짜작짝 해야 되는데 짝짝짝짝짝 이러고 있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2박자에 익숙하니까 막 이것도 뭐 4박자이긴 한데 우리한테는 한 번만 하면 다 따라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TV 광고에 한 번 딱 나왔는데 전 국민이 막 거리에 나가서 다 똑같이 합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뭐 우리 음악이 어떻게 우리 귀에 익숙하게 핏줄 속에 있는가 자장가에도 들어있습니다. 자장가는 다 자진몰이 장단이에요. 엄마가 불러준 아주 느린 자진몰이 장단. 자장 우리 아가 어릴 때부터 민족의 음악과 박자가 몸속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세박자 민족입니다. 모든 민요는 앵간한 민요는 다 세박자예요. 그래서 뭔가 민요 부를 때 이렇게 박자를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2박자, 4박자에 익숙하다가. 근데 민요는 그냥 3번을 치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랑 풍년이 와. 다 3박자로 웬만한 노래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서양의 음악은 보통 4박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거리 장단 아세요? 국거리 장단? 아세요? 3박자를 4번 치는데 느리게 치면 국거리 장단이고요. 빠르게 치면 자진몰이가 됩니다. 그 다음 뭐 세마치라는 것도 아까 아리랑 같은 거 세마치 장단도 3박자예요. 이거 아까 국거리를 더 느리게 치면 막 중몰이, 중중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3박자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3박자를 참 좋아하고 3을 상당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3판 양성하고 그 다음 뭐 무조건 뭘 모임을 해도 3명은 모여야 되고 2명으로는 뭔가 이거 모임이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3명은 모여야 되고 뭐 뭘 말을 만들어도 뭐 삼위 일체니 뭐 다 3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일을 할 때도 3박자로 일을 합니다. 그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신호를 줄 때 레디 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3박자가 아니에요. 그냥 2박자죠. 준비 땅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일을 할 때 무거운 걸 던진다. 하나, 둘, 셋 하고 던지잖아요. 맞잖아요. 3을 엄청 좋아하고 이것도 과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디 고는 고가 언제 나올지 고를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공동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 둘 사이에 이미 셋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셋이 언제쯤 나올 거라는 이 박자에 의해서. 그래서 공동체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3을 하는 건가? 여튼 3박자로 하면 일이 잘 됩니다. 하나, 둘, 셋. 물건 올 때도 하나, 둘, 셋. 그죠? 3박자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우리의 음악은 첫박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외국의 장단은 뭐 이 뒤에 강세가 가는 게 많아요. 세박 하나 둘 셋에만 쿵쿵 따디 쿵쿵 따 이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위일 라큐 쿵쿵 착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렇게 강세가 뒤로 가는 게 많은데 우리는 첫박을 무조건 세게 합니다. 첫박을 강으로 무조건. 근데 이제 애국가는 잘못 만들어졌죠. 뭐 이게 서양에서 음악 배우면서 아니테 작곡가가 뭐 뿌린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해, 예, 해물, 과백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말의 어떤 흐름과 맞지 않는 예, 그런 음악을 만들었죠. 여튼 예, 이런 것들이 예, 우리의 핏줄 속에 새겨져 있다. 우리도 모르게 뭐 그냥 뭐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게 다 민요잖아요, 그죠? 예, MBC 노래도 그렇고 뭐 KTX를 타도 내릴 때 되면 예, 지하철을 타도 흘려 듣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릴 때는 막 아침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막 민요가 막 들리잖아요. 예. 동네. 예. 그렇게 우리 핏줄 속에 있다. 북한에 대해서 예,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민요를 개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해방 직후인 47년부터 예, 민족음악단체를 만들어서 조선고전학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민요와 극음악, 판소리죠. 우리로 치면 판소리고 북은 극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1인극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국악, 연주음악들을 공연하는 이런 활동들을 시작합니다. 47년도 해방 이후 뭐 2년이 안 된 시기죠. 한국 전쟁이 있고, 예, 뭐 북도 정신이 없었을 거니까 다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국악극장 뭐 이런 거죠. 고전예술극장에 인민창작연구실을 두고 민요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체보해서 악보로 만드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 악기들의 악보, 연주 곡집들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뭐 70년대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저 첫 번째 나왔던 8권짜리의 1권이네요. 54년도. 예. 54년 조선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북에 있는 음악만 수집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구전되어 오는 모든 음악들을 이렇게 체보 악보화했습니다. 요건 영천 아리랑이고요. 요거는 밀양 아리랑이네요. 날 좀 보소. 그리고 이렇게 수집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요를 재창작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자기 사회제도의 목표에 걸맞게끔 그러한 사상 감정을 민요에 담자 이런 목표를 두었고요. 최대한 민요의 원형을 살리면서도 사람들에게 교양적 의미가 있도록 가사를 개사하자. 그리고 민요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에 부합되는 민요만, 그러니까 양반들이, 부자들이 풍류를 즐기던 이런 민요들은 다 버리고, 예, 버리고 노동요, 반침략, 투쟁민요, 세태를 다룬 민요 이런 영역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 형상의 방향은 노래 탁성, 농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고 맑은 소리로, 탁한 소리를 없애고, 농성이라는 것은 이걸 말한 겁니다. 예? 뭐 민요를 부르면 예. 농성 꺾거나 떠는 음들을 줄이고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독창 형식만 할 게 아니고 재창, 합창, 뭐 그 다음에 가야금과 함께 병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국악 관현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큰 규모의 반주에 맞는 민요를 만드는 재창작 사업들을 하죠. 그리고 중요하게는 가사를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예. 특히 이제 민요에는 한문말들이 많았어요. 이제 조선시대 이럴 때부터 한자어로 된 말들이 많았는데, 특히 양산도라는 민요의 가사를 보면 이거 뭐 모릅니다, 그죠? 예. 뭐라고 하는지. 뭐 대충 뭐 봄 시절이 좋다 이런 것 같긴 한데, 예. 뭐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너무 길 것 같아서 예. 아까 한문토로 되어 있던 가사를 예, 이렇게 인민들이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가사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돈돌라리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주로 구음 위주로 되어 있어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라리라리 돈돌라리요 뭐 이런 음악입니다. 이런 음악인데 이거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민요예요. 이 노래를 북에서는 엄청 장려하고 보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무용곡으로도 만들고 예, 확대하고 있죠. 왜 이 노래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항일 무장 투쟁 시절에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김일성 예, 장군이었겠죠. 예. 그 조국 광복회라는 여러 이제 민족애를 가진 일제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 세우기 위한 통일 전선 조직을 민족 광복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하게 생각했던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천도교, 예, 동학부터해서 이분들은 참 뭐 민족애가 강하고 외세를 반대해서 동학투쟁도 했고, 예, 그래서 천도교와 뭔가 연계를 맺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중앙에 있는 교령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 일제 눈치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경남도에 그 천도교 대장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도정을 맡고 있는 박인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뭐 여러 가지 소문 듣다가 뭐 못 믿겠다. 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탄압하지 않느냐. 비적이라던데 뭐 이렇게 직접 찾아와요. 그래서 그 보고 그리고 뭐 감동을 받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분들은 뭐 이렇게 물을 깔아앉혀 가지고 하루에 뭐 기도하는 어떤 의식이 종교 의식이 하나 있나 봐요. 근데 종교를 이제 뭔가 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고 탄압한다던데 이제 물을 이미 깔아앉혀 가지고 기도할 준비를 해놨으니까 기도하시라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만나고 난 뒤에.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서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천도교의 많은 사람들을 조국 광복회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항일 무장 유격 때 김일성 부대에 원호 사업을 합니다. 노동을 해서 돈이나 식량들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북청, 한경남도 뭐 여기에 이제 천도교 도정, 예, 도정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천도교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돈돌날이라는 것은 동틀날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일제 앞에서 광복인이 해방일이 할 수 없으니까 동틀날이 온다. 일제를 물리치고 해방이 온다. 광복이 온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은어처럼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 거죠. 불렀는데 뭐 돌아가실 때도 이분이 연로해서 병환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실 때도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뭐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돈돌날이, 동틀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운명을 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러한 역사들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돈돌날이라는 민요를 아주 중요하게 북에서는 생각하고 보급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노래는 없고요. 이것을 무용 공연으로 만든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모여서 노동했던 것들을 형상했던 무용입니다.
실제 보고 싶죠. 예, 만수대 예술단이라고 북에서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예술단인데요. 뭐 돈돌라리라는 민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뭔가 재창조해내는 뭐 이런 곡입니다. 아까 이렇게 치는 거 있죠? 물장구 친다는 얘기 들어봤죠? 수영할 때 이렇게 발 구르는 걸 물장구 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 저렇게 물에 함지박을 놓고 두드리면 저 장단으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북 오도민들, 실향민들, 민족 전통 축제 같은 거 하면 저걸 나와서 막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북 오도 남해 와 있는 아주 많이 전파가 되었고 그 강원도에서도 저 노래를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동해안 쪽. 한경도에서 그까지 이제 퍼졌던 거죠. 물론 아까 그런 배경 이야기들은 전혀 이남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예. 재창작, 이팔청춘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노세 젊어서 노세 같은 이런 풍류를 다룬 이런 거였고, 근대 시기에는 젊어서 열심히 좀 공부하자 이런 걸로 좀 개사가 되었던 그런 건데 이걸 완전히 이제 다른 노래로 개사를 합니다. 송소희가 부른 거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청춘의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청춘 엄마들 내 자랑 말어라. 덧없는 세월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게 이제 이남에서 부르는 거고요. 북은 어떻게 바꿨는지. 사회주의 사회를 이렇게 좀 찬하는 그런 노래로. 같은 노래인지 모르겠죠. 앞에 노래랑. 완전 가사 다르고, 어쨌든 아까 내용에 있어서 인민의 미감에 맞게, 사회제도의 요구에 맞게 인식 교양적 요구들을 앞세워서 사회주의 건설로 인해서 지상 낙원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종다리 우리나는 노래도 엄청 느린 노래인데 가사 선율 박자를 바꿔서 엄청 빠른 노래로 바꿨습니다. 잠깐 또 들어보시죠. 종다리 운이
다해라 으락들 모는 천의 총각흥에 겨워서 올시고 좋다 풍년 봄을 노래 부르니. 예,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민요에 뜨락돌이 나왔네요. 뜨락돌. 뜨락돌이 뭔지 아시죠? 예, 트랙터. 뜨락돌을 모는 처녀 총각들. 이렇게 어쨌든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어떤 시대적, 사회적 요구들을 민요의 가사에 담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존에는 5音계, 뭐 잘 아시듯 민요는 뭐 궁상각치고 뭐 이렇게 하는 5音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대적 음악을 다룰 수 있게 현대적 연주도 가능하게 7음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반음으로 하면 12반음계로 예, 다 바꾸게 되죠. 민요색은 살리면서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이제 주로 나왔던 창작했던 내용들은 당과 수령을 칭송하는 송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항일투쟁 시절의 얘기들을 담은 혁명 전통의 민요, 이북 사회생활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조국의 뭐 이런 것들을 다룬 민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민요풍의 노래까지 민요를 발굴 정리했고 민요풍의 노래들을 창작하는 과정들이 먼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민족악기 개량인데 한판 쉬었다 할까요? 네. 예. 뭐 저는 뭐 음악이나 뭐 국악이나 이런데 조예가 깊은 건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 전달하는 차원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국악기를 민족악기들을 개량하는 사업을 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같이 예, 그 편성이 되어서 관현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현대적 음악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량을 하는데요. 원래 악기들이 가졌던 그 고유의 음색 그리고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이것들을 규격하고 7음계, 12반음계로 다 바꿔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음을 연주하거나 전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누르개 장치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주로 목관악기, 나무 피리들은 나무가 이제 무르거나 뭐 이런 나무를 쓰게 되면 서로 이제 음도 다르고 습기나 온도에 따라서 절대 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단단한 나무로 예, 다 바꾸고 그 다음에 규격화해서 음정과 음색을 통일시켜 나갑니다. 현악기, 예, 뭐 가야금이나 뭐 이런 것들, 해금 이런 것들은 옥타브라고 하나요? 이 음력을 일정 정도의 어떤 좁은 구간밖에 못하던 것들을 줄을 더 늘리고 하면서 예, 여러 옥타브를 연주할 수 있도록 현대적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줄, 활, 그 공명통 이런 것들도 다 규격합니다. 관현악에 있어서는 이렇게 악기군을 국악 관현악에 있어서는 목관 악기군, 발현 악기군은 튕기는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찰현은 예, 마찰, 예, 편은 악기, 그 다음에 타악기군 이렇게 해서 악기 편성을 해서 국악 관현악을 하게 됩니다. 악기 하나하나 예, 음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량된 단소입니다. 주로 이제 단단한 나무인 박달나무나 자단나무를 이용하게끔 했고 은공을 더 늘렸습니다. 예? 예, 원래 단소. 이거 뭐 학교 때 실기시험 쳐본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막 계속 헛바람 나오는, 소리 안 나오는 예, 단소, 불기 힘든 예, 단소를 이렇게 개량을 했습니다. 연주하는 걸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친구는 이제 중국 연변의 조선족 학교에서 이 개량악기를 배웠던 그 남쪽에 와서 공연을 하는
예, 뭐 리코더 소리가 현대적 뭐 이렇게 리코더 소리 같은 느낌도 좀 들면서 원래 음색이 있는 이 독주하는 뭐 유튜브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막 찾다가 예. 합주하는 영상들 엄청 많은데 예. 다음은 젖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북의 발음으로는 예, 젖대라고 부르는 대금입니다. 여기 이분이 들고 있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어깨에 걸쳐가지고 뭐 부는 예, 사극에 많이 봤던 이것과 관련한 이제 젖대를 소개하는 뭐 엄청 긴 영상이 있는데 한번 이분이 설명을 훨씬 잘하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예. 들으면 들을수록 아름답고 풍만하면서도 짙은 민족의 향취와 그 우수성으로 하여 세상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족악.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민족악기의 하나인 젖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젖대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민족 목관악기의 하나로서 무려 1000수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세기 초에 세워진 덕흥리 벽화 무덤에 바로 젖대를 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젖대의 발생 연도가 5세기 이전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시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이용한 젖대인데 참대를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서리구멍과 타원형으로 된 취구가 있고 1개의 갈총 구멍이 있습니다. 젖대는 악기의 모리 부분을 왼쪽 어깨에 올려놓고 입술을 타원형의 취구에 대고 불었으며 전통적인 주법인 롱음 연주는 악기를 잡은 왼팔의 팔굽을 아래 우로 움직이면서 했습니다. 유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구성지고 우아한 울림을 가진 젖대는 그 우수성으로 해서 고구려로부터 교래의 나라들인 백제, 신라, 가야, 지연은 일본에까지 널리 전파됐습니다. 이 과정에 젖대는 대함, 중함, 소함의 3가지 종류의 젖대로까지 발전돼서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에 널리 이용돼 왔으며 세세년년 대를 이어 전해지며 수많은 젖대 명수들과 일화들을 낳았습니다.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노동당 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젖대입니다. 1960년대 후반기로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민족악기들에 대한 개량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젖대도 오늘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선 악기가 매우 문화적이면서도 연주에도 편리하게 제작됐습니다. 전에는 참대나무에 6개의 음공을 파고 그것을 손으로 짚는 방법으로 연주했기 때문에 조송도 1개 조송, 조식도 5개 조식밖에 하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굳은 박달나무에 14개 내지 16개의 음공을 파고 거기에 누르개를 붙여 칠음개는 물론 반음들도 다 낼 수 있으며 모든 조성에서 전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악기가 개량되면서 폭넓은 음역과 다양한 음색에 따르는 젖대 서각기.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젖대에 고음 젖대와 중음 젖대가 새로 창작돼서 그 어떤 음악 형상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의 유구한 민족문화 전통을 자랑하는 좆대 서각기들은 독주 악기로서만이 아니라 민족기악 종주와 합주 그리고 혁명가곡 음악과 영화 음악들에 적극利用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식의 주체적인 배합 관윤악에서 자기의 독특한 면모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악기들인 가야금, 장구, 오은금과 함께 유치원 어린이들로부터 학생, 전문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군중문화 예술에도 적극 도입된 대중화된 악기로서 시대의 벅찬 숨결에 그윽한 민족적 향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저대란 악기고 작을수록 고음이 나고 고음, 중음, 저대 뭐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나왔던 그 관현악 편성에서도 아까 나왔던 뭐 계량 악기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태평소 날라리라고 하는 아시죠? 풍물패 하거나 무대 위에서 연주를 많이 하죠. 음색적으로 너무 날카롭고 커서 이것들을 음들을 이렇게 개량을 합니다. 이렇게 현대악기로 개량을 했고요. 이것도 한번 보실 텐데 이 소녀는 장구 신동이자 장세납 신동이라고 하는 근데 영상미가 엄청 좋아졌어요. 이북에 예전엔 반듯한 영상밖에 없었는데 엄청 연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시죠. 장세납 소리 들으셨죠? 거의 케니지 색소폰 보는 거 아세요? 그런 걸 능가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대학생들인 것 같아요. 조선대학 북에서 보내줬겠죠. 계량악기들을 그걸로 이제 민족악기를 연주하는 장면. 장세납.
네, 요 정도 보겠습니다. 이제 관악기에서 현악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인데요. 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9줄로 늘어나서 음역을 넓혔고, 부들줄이라고 이걸 끈들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형태로 가야금 끝에 보면 있는데, 요 함 있죠, 함? 요 안에 이제 조임, 나사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사못을 조여서 조율할 수 있도록 개량을 했고, 원래 이렇게 한 손은 짚고 한 손은 튕겨서 이렇게 음을 떠는 비브라토 이런 걸 주는 건데, 두 손으로 다 튕겨서 양손 연주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뭐 이쪽은 화음을 짓고 이쪽은 연주를 하고 이렇게도 가능하도록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연주는 아니고 우리 친구가 개량가요. 누가 잘하나 같아요. 북한에서 하는 누가 잘하나. 북에서는 이렇게 그 1인 1기 모두 하나의 악기 정도는, 우리는 주로 어릴 때 뭐 음악 시간에 민요 조금 부르다가 뭐 10수년 동안 있잖아요. 성인이 되면 거의 못 듣고 이렇게 하는데, 북에서는 민족 악기를 한 악기 중, 물론 뭐 기타나 피아노를 배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민족 악기도 똑같은 개념에서 악기 하나씩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소주 활동이라고 하죠. 이제 방과 후에는 아까 나왔던 만경대 소년궁전 이런 데 가서 동아리 안에서 악기들을 배울 수 있도록 평양의 학생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릴 때 여학생들에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기타 이렇게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국악기를 잘 치면 주위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고 인기가 좋은 뭐 이런 거겠죠. 다음은 양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전통 악기는 아니고요. 약간 그 전통적 음색을 갖고 이렇게 튕겨서, 젓가락 같은 게 보이시나요, 여기? 요 앞에 이제 공이가 있는데 이걸 튕겨서, 금속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이것도 역시 이제 북에 연주하는 거는 잘 합주밖에 안 나와서
연변, 예, 연변 출신의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연주단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량 악기들로. 네,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발굽 소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한국에 트니까 뭐 그런 것 같고요. 장군님 말팔이 달린다. 예, 이런 제목입니다. 원래 이 노래가. 예. 예전에 그 학생예술단이 1999년인가 2000년인가 한번 평양 학생예술단이 와서 공연할 때 막 실로폰으로 남녀가 열심히 연주했던 아이들이 예, 그거. 다음은 이제 옥류금입니다. 아까 공후라는 공후인 들었죠? 공후. 예. 와공후는 누워 있는 공후겠죠? 예. 그 하프처럼 생긴 누워 있는 공후를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류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 북에는 그 우열반, 우등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어린 시절 다가소 뭐 유치원 이럴 때부터
유심히 한 명 한 명을 맞춤형으로 봐서 얘는 음악의 소질이 있구나, 얘는 언어의 소질이 있구나, 얘는 컴퓨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과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진로들을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정해줍니다. 그러면서 좀 영재의 끼를 보이는 애들은 뭐 금성학원 같은 고급 학교에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보내줘요. 그러니까 잘하는 특기가 있으면 영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영재 학교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북한 아이들을 얼마나 훈련시켰길래 저렇게 하나가 아니고 그런 재능이 있는 애들을 소질들을 어릴 때부터 빨리 이제 발견해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죠. 보장을 해주고. 해금입니다. 바이올린 소리 같은, 비올라 소리 같은.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소해금이 가장 높은 음이겠죠. 작을수록 높은 음이 나니까. 많이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이게 이남에서 이제 연주한 건데, 남쪽에서. 요거는 이제 남쪽에서 조금 개량한 해금이고요. 이게 북의 개량 해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의 해금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지고 형태가 다르지만 어우러져서 연주를, 앙상블을 이루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이 음악은 주로 남북이 뭐 통일 행사, 공동 행사를 하면 헤어질 때 항상 부르는 노래예요. 다시 만납시다라는 헤어질 때. 예전에 그 뭐 평양에서 우리 그 가수들이 공연하거나 평창 올림픽 때 뭐 내려오거나 할 때도 엔딩곡은 항상 이걸로 했던 노래입니다. 악기에 대해서 다 둘러봤고요. 민족 가극. 판소리에서 1인극을 하는 판소리에서 막 완창하면 막 4시간, 5시간 한다는 1인극 판소리에서 이제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서 부르는 시도를 조선시대부터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창극이라고 하는데요. 줄거리가 있는. 그 창극을 60년대 초부터 발굴을 다시 합니다. 뭐 춘향전, 심청전, 콩쥐밭쥐, 장화홍련 이런 창극들을 다시 복원시키다가 혁명 가극 운동이 시작될 때쯤 춘향전을 가지고 민족 가극을 만들어요. 여러 판소리 중에 왜 춘향전일까? 춘향전을 장려했어요. 춘향전을 해라. 그것은 이제 봉건적 신분의 차이를 넘고 뭐 사랑을 하는 것, 그다음에 뭐 나쁜 관료들의 어떤 비판적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계급적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게 춘향전이다. 이렇게 보고 춘향전의 내용을 조금 더 개작해서 민족 가극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는 못 봤지만 제일동포들은 봤습니다. 동경에서 민족 가극 춘향전을 했는데 이게 한 80년대 후반 뭐 이럴 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극을 하는 데 있어서 북의 어떤 가극의 특성은 여러 가지 입체식 흐름 무대라고 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위한 실제 그 현장에 있는 듯한 세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구현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 극장에서는. 일본말 해설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이네요. 존경. 이런 공연을 했으니 뭐 제일동포들은 참 좋아했겠죠. 그 북의 가극을 뭐 우리로 치면은 오페라 같은 느낌도 있고 뮤지컬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물론 이제 첫 출발은 서양의 어떤 오페라에 못지않은 우리 민족적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혁명가극 피바다인데요. 뭐 시초가 되었던 혁명가극 첫 출발이 되었던 피바다식 가극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그 일제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 평범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항일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된다는 평범한 뭐 그런 주제고, 뭐라고 할까요? 뭐 탄압과 뭐 학살, 그 다음에 수탈, 이런 피바다를 해방과 혁명의 피바다로 만들자, 뭐 이런 주제입니다. 가사를 보자는 게 아니고 요 앞장면에서는 무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쌀이나무 한 가지는 꺾기 쉽지만 다른 들이나무는 꺾지 못하리. 여성들 모두 다 힘을 합치며 그 어떤 원수도 이겨낸다오. 밤기슭에 모래알은 흩어지어도 산기슭의 바위는 못 움직이리. 여성들도 모두 다 힘을 합치며 그 어떤 원수도 이겨낸다오. 말 받고 달아난 우리 여성들 자유를 찾기 위해 싸워 나가자. 쌀이나무 한 가지는 꺾기 쉽지만 다른 들이나무는 꺾지 못하니. 여성들 영원한 힘을 합치며 그 어떤 원수도 이겨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이렇게 싹,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암전 좀 하지 마라고. 매번 장면이 바뀔 때마다 암전을 하게 되면은 기껏 쌓아왔던 극적 흐름, 정서적 흐름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다. 최대한 암전을 줄이자. 암전을 줄이고 음악과 극적 흐름을 살리면서 무대 배경, 무대 미술이 전환되는 것을 연구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흐름식 입체 무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자면 무대 좌우 쪽에 혹은 이제 무대 뒤쪽에 그걸 보장할 만한 시설, 공간, 장치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러자면 이 혁명 가극을 공연하기 위한 전용 극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피바다의 마지막 장면 다 같이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게 누구냐? 저예요. 원남이가 왔어요. 원남아, 어머니. 부녀회장, 외놈들을 때려잡고 피 맺힌 원한을 푼 이 기쁜 날에 말을 좀 하라고. 이 가슴에 새겨진 슬픈 사연을 어디가 바라리요 원하
무참히 빼앗기었어. 네, 이렇게 혁명가극 피바다 마지막 장면 보셨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민족 음악을 끊임없이 개성 발전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7, 80년대 이미 이런 세계적으로 빼어난 혁명가극이라는 독창적인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보시면 오케스트라 핏도 있고요. 방창이라고 해서 영상에도 나오지만 양쪽 날개 무대에서 해설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극적 흐름을 노래로 계속 이어주는 역할도 보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본다면 우리말 우리 이야기니까 레미제라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끝으로 남북 예술 교류와 관련한 저희 꿈과 기대를 한번 얘기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기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가 현송월 당시 예술단장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남해 내려와서 공연장 사전 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은 극장들은 이미 다 대관이 되어 있고 남쪽에서는 북한 예술단이 요구하는 예술적 요구보다 자꾸 큰 곳,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과가 좀 날만한 곳으로만 안내를 하죠. 주로 체육관 이런 곳입니다. 북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나라의 민족의 큰 행사를 하는데 왜 괜찮은 극장은 소위 자본주의적 계약으로 그런 이유로 사용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개성 경제특구가 있었다면 예술교류 특구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코로나나 현재 남북관계의 상황을 보면 먼 훗날에 이르겠지만 또 자유왕래나 자유접촉 이런 것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지역에 예술 교류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경기도 연천 같은 곳에 북한 예술 전용 공연장을 만들고 북한 예술단도 통근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런 저희 공상이 실현되는 날이 와서 앞서 보셨던 북한의 음악, 북한의 예술을 직관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